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오늘을 처음 살아가듯이 저는 생활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시골 생활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살아보지 않고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기껏해야 주말에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모습만 보는 그런 단순한 어떤 한 면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접 경험이라도 한 가지라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1세 현역 유튜버 실버시대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에 한 가지 전공합시다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영천 시내에서 20분 거리 고경면이라는 곳입니다. 장마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가 계속되네요. 지금 비가 내리는 길을 제가 혼자서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생은 도약의 연속이다 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오늘은 실버의 산골 이야기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어느 분에게는 이러한 내용도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이 농가주택을 내어놓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절대로 팔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부터 코로나로 하여 예전처럼 전원주택이 쉽게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좋은 청정지역에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름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왜 여태까지 팔리지 않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기에는 깨끗한 주택인데 왜 보고 나서는 모두가 포기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문제의 주택이 드디어 매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택을 누가 샀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너가 아니고요. 바로 접니다. 제가 그 주택을 샀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고민 끝에 크게 한번 사고를 쳤습니다. 한 달 전에 계약을 하고 어제 잔금을 치고 그분들이 이삿짐을 다 뺐는지 확인차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택은 1980년 벽돌 구조의 주택으로 대지가 264평입니다. 다들 고개를 흔드는 주택을 제가 샀어 어쩌자는 것인지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다고 크게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아서 고객분들에게 그 집을 가장 큰 장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하나 단점을 보시고는 싫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결국은 주인분께서 가격을 3천만 원 내렸어도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4개월을 고민하는 동안에도 안 팔렸어요. 마침내 그 집을 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도 많은 갈등을 했었지요. 저런 집을 보면 저라면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어느 날 저의 취미생활이 되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판단이 서는데 모두가 포기하는 그런 집을 골라서 가게 되네요. 이런 것도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아픈 것을 꼭 집어주듯이 말입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꼭 필요를 느끼시는 분을 위해서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어가면 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아들과 며느리가 보고서는 너무 좋다고 저를 부추기는 바람에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와, 벌써 목적지까지 와버렸네요. 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 주택이 팔리지 않았는지 그 단점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주택은 41년 전에 벽돌로 지은 산골의 흐름한 농가주택입니다. 그때 이미 재래식 화장실에 거의 폐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에 거주 중이셨던 주인분께서 아내분이 건강이 좋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9년 전 공기 좋은 이곳에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라고 매입을 하신 것입니다. 이 주택을 올 수리하는데 6천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공사팀을 잘못 만나서 돈이 이중으로 엄청나게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처음 3천만 원 돈을 받은 공사팀이 중간에 손을 들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나머지를 주인이 직접 하셨다고 하니 엉망이 되어버린 셈이지요. 소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디 하나 온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었으니 파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을 것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 푼이라도 적게 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이지요. 2년 동안 안 팔리니까 결국은 저한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내부 모습은 이 정도만 해도 싫다고 고개를 흔들 정도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올 리모델링을 한 모습입니다. 욕실까지 새롭게 설치를 하셨고요. 주방 싱크대는 비교적 아주 심플한 것으로 교체를 하셨네요. 보시다시피 전기선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이런 것은 오게 튀니까 시골집이라 크게 문제를 삼지 않지만 저라면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는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쩌다 신축 주택을 몇 채 지어 보니까 어설픈 마감 처리가 하나하나 다 제 눈에 보이네요. 1억을 넘어서는 주택이라면 좀 더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어설픈 비가림이야말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비싸다고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외벽의 마감도 전체적으로 일치감도 없고요. 완전히 총천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4평이라는 대지는 다 어디로 파묻혀 있는지 육안으로 경계조차도 볼 수가 없을 만큼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경계 지점을 알 수가 없으니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이 하려면 저라도 돈이 들더라도 경계 청약을 해야겠지요. 이렇게 기둥을 얼기설기하게 세워놓음으로 해서 3천만 원이라는 주택의 가치를 스스로 까먹게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주택 옆으로 흘러가는 물길도 배관으로 덮지 않으려면 색깔 있는 벽돌로 보기 좋게 하셨다면 흠결을 감출 수가 있었겠지요. 처음에 제대로 된 수리를 했다면 손쉽게 매매가 되었을 텐데 돈은 돈대로 들고 보는 저로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집을 고치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을 대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4개월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세가 좋은 곳은 영천 전역에서도 구하기가 힘이 드는 곳입니다. 아들과 며느라이가 이런 곳을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일단은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려 합니다.
한 바퀴 둘러보니까 기가 막혀서 아무리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부딪혀 봐야겠지요. 담장의 대나무는 뿌리채로 뽑아야 하니까 이것도 일이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일이 안 많은 게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내분 때문에 올라가는 입구조차도 허술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어설픈 것은 철거하는 것이 신축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겠네요. 이삿짐을 다 뺀 실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현관 바닥 공사도 새로 해야겠지요. 신발장도 새로 주문을 해야 하고요. 보시다시피 험끼리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겠습니다. 그분은 6천만 원 들어서 이 정도인데 저는 제대로 하려면 앞으로 얼마가 들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약을 좋아하는 제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주택에 맞는 분위기로 최선을 다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일만 남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세세하게 영상으로 담아볼 예정입니다. 과연 공사비는 얼마가 드는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가지라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런데 일 많다고 안 깎는가 봐. 아니, 지난번에 일 많다고 안 했지 싶어요. 그러니까네 그거를 깎는 게 훤하게. 그 사람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라 지난번 하는 사람이. 예. 아, 됐네. 이거 뭐 됐지? 아, 됐습니다. 그러면. 역시 맛있지. 네.